입사 1주차가 되면 뭔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당황하죠. 근데 3년차 정도가 되면 어쩌라고 실수도 반복하면 그게 실력이 됩니다. 잘하는 실수도 반복하면 실력이고요. 못하는 실수도 반복하면 실력이 됩니다. 이메일 실수하는 거, 첨부 파일 빠뜨리는 거, 그 다음에 막내가 첨부 파일 빠뜨리면 사수는 아이고 또 빠뜨렸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입사 초반에는 굉장히 풋풋하죠. 그런데 3년차 정도가 되면 잘 말 안 듣죠. 말이 안 들어요. 네, 온라인상에서 보니까 짜증나는 직장 동료 실수를 봤더니 뭐 8위 프로 지각러죠. 뭐 사실은 주니어 시절에 지각하는 거 자신의 뭐 학교 다닐 때 뭐 1교시, 2교시, 3교시 있습니다만 1교시 딱 제때 한 5분 전, 10분 전 대학생 때 도착합니까? 아니죠. 1교시는 언제나 5분 후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그 습관이 회사에 출근했다고 해서 바로 바뀝니까?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하면 그게 뭐 바로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각 많이 합니다. 신입사원들 지각 많이 합니다. 그것을 뭐 야단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언제나 지하철은 막히고 길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고 가장 힘들어하는 경우가 뭐냐면 실수를 유발하는 경우이죠. 기본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1, 2년 차 때 이런 실수합니다. 제가 2년 차 때였던 것 같은데 3년 차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뭐 리더들을 보니까 신입사원의 실수 언제까지 받아줄 수 있느냐 3개월 정도 받아줄 수 있다가 43.5% 나오더라고요. 신입사원의 실수 중에서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수행하는 거 이거 저리 힘들다. 그래서 신입사원들 제발 좀 메모 좀 하면 좋겠다. 모르면 좀 얼른 좀 물어보면 좋겠다. 실수할 때 너무 기죽지 말아라. 대신 확인 좀 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온라인상에서 보면요. 실수 뭘 많이 하냐 했더니 신입사원 때 주임인지 대리인지 뒤에 호칭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 실수를 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실수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물어봐서 좀 엉뚱하게 일을 안 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물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지금 기다리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 리더들 입장에서 좀 힘들죠. 그런 거 많이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한테는요, 실수 줄이기 위해서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기록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이 체크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업무에 매뉴얼을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업무 매뉴얼보다는요, 업무를 진행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주거나 업무를 진행할 때 마일스톤형 체크리스트죠. 이 업무는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3일 지나면 요거 나한테 이야기해 주고요. 5일 지나면 요거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요게 신입사원들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 첫 번째, 메모하게 해라. 기록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라. 라는 겁니다. 소통도 보다 많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주저하지 않는 것, 작은 단위로 쪼개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측면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입사원들한테 실수를 했다면 실수 노트를 작성해서 그 작성한 실수 노트를 오답 노트화 시켜서 자기 스스로가 개선하는 측면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3년에서 5년 차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주니어가 살짝 넘은 경우죠. 3년에서 5년 차 되면 어때요? 이 인터넷에서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입사 초반에는 굉장히 풋풋하죠. 그런데 3년 차 정도가 되면, 네. 이분이 이름이 박완규? 맞죠? 박완규입니다. 예전에 부활, 이제, 그룹이었습니다. 부활입니다. 이 론리 나이트라고. 론리 나이트 하는 굉장히 높은 곡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데뷔를 아마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머리가 길기 때문에 이런 짤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아예 본인도 즐기는 것 같아요. 이런 복장하고 나오는 걸 보면. 예, 3년 정도 되면 잘 말 안 듣죠. 말이 안 들어요. 3년 차가 되면 알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죠. 실무 능력에는 익숙해졌지만 과신하거나 루틴화된 실수가 발생하죠. 하는 실수 늘 하게 되고 개선도 잘 안 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지가 중요한 시기가 되고요. 개인 성과뿐 아니라 팀워크를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성과 책임감 중심의 관점이죠. 알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란 기대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본인의 실력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3년차 신드롬, 스트레스 유형 7가지 이런 글들이
온라인 선생님들 간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3년차 신드롬 들어보셨죠? 입사한 지 3년 정도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죠. 뭔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일 좀 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요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요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나를 더 값지게 써주는 다른 데는 없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요 정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약간 좀 지루함도 좀 생기고, 권태기가 살짝 발생할 것 같고, 다른 데 좀 새로운 일 해볼까? 고민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3년차 신드롬이라고 부르죠. 스트레스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1, 2년 차 때는 안 보였던 회사 전체의 상황도 좀 눈에 보이고, 전에는 너무너무 높게만 보였던 나의 리더도 단점도 좀 보이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맡게 되는 업무가 많아지죠. 힘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3년차는 권태기다. 3년차 신드롬이다. 3년차 고비가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 약 100명에게 물어봤더니 3년차에 권태기를 겪었다. 91.1%. 엄청나게 높죠. 권태를 싣는 시기 23.1%가 3년차고요. 1년차 미만도 권태가 20%나 오게 되네요. 3년차 직원들은요. 사실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어원 미팅을 할 때 실수했거나 성장을 위해서 하거나 이런 질문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1, 2년 차는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요, 지시형 리더십을 잘 발휘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3년에서 5년 차 정도가 되면 어때요? 지시만 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왜요? 그런 실수는요, 본인의 어떤 근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코칭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홍대리, 그 상황에서 그때 뭐가 좀 가장 많이 헷갈렸어요? 홍대리, 이걸 다음에 다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홍대리님, 어디서 이런 실수를 좀 막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해줘야 됩니다. 안 바뀌어요. 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성장을 향한 대화도 필요합니다. 왜요? 다시 한번 모티베이션이 필요하잖아요. 홍대리, 요즘 제일 자신 있는 업무는 또 어떤 거예요? 요즘 일하면서 좀 찜찜한 거 그런 거 좀 있습니까? 요즘 팀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홍대리만의 노하우는 좀 있어요. 뭐예요? 이런 거. 그러다가 식사라도 좀 할 때가 됐다. 그러면 어때요? 부담도 좀 완화시켜주고 강점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질문 어떠세요? 홍대리님, 맛있게 드세요? 근데 3년차 신드롬이라고 나도 들었는데 홍대리 지금 3년차인데 흔들릴 시기인데 요즘 좀 어때요? 좀 어때요? 이런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솔직히. 그 다음에 홍대리는 일할 때 조금 제일 애매할 때 우리 회사에서 나는 오래 다니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데 좀 애매한 순간 흔들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좀 애매한 순간이 있으면 말해주면 내가 고칠게요. 이런 대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3년에서 5년 차 정도 되면 이런 대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렇죠. 피할 말도 있죠. 왜 그렇게 했어? 이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요즘 좀 불안해 보여? 딴 생각해? 그렇죠. 갑자기 딴 생각 더 하고 싶어지는 거죠. 반대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 그거보다는 그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한 거예요? 야, 이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대신에 앞으로 어떤 장치가 있으면 실수를 안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일하면서 마음 쓰이는 포인트가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급 직원들이죠. 주니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업무 시나리오죠. 그래서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만약 자료가 늦게 온다 그러면 대체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 좀 필요하죠. 담당자가 없다. 서브 담당자를 판단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업무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실수 방지를 해주는 겁니다. 또 일정 관리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 스케줄을 이용한다든지 여러분들은 협업 툴 다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이용한다. 그러면 마감일을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노션을 사용한다. 그러면 업무별로 칸반 모드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 작업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래서 실수는 발생하면 그때부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참 좋아요. 3년에서 5년 차는 코칭 미팅을 하셔라. 원어원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들을 참고하시고요. 자, 6년에서 9년 차 정도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요 정도 되면 경영자가 뭔 말해도 약간 반응 안 하고 살짝 한두 개는 이렇게 좀 그냥 이런 걸 우리는 깔고 앉아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영자가 어떤 말을 해도 살짝 어때요? 그냥 좀 예, 알았어요 하고 며칠 가죠, 그냥.
시니어 직장인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합니다. 시니어 직장인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경우에 따라서 경영자가 하는 말보다도 우리 회사에서 한 7년 차 넘어간 사람들이 해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주니어는 사실은 주니어들에 있어서는요, 뭐 칼퇴할 수도 있고 쉬는 날 전화 안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뭐 자기가 휴가 간 날 중요한 업무 놓쳐가지고 실수하고 그 다음날 왔는데 약간 모른 척하고 와도 뭐 이거 주니어니까 괜찮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는 어때요? 책임감과 오너십이 핵심이죠. 책임감과 오너십이 핵심입니다. 제가 뭔가를 또 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너십이 핵심이죠. 그래서 시니어 정도가 되면 휴일 전화 안 받을 수 있습니까? 휴가 갔을 때 중요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 결정해 줘야 되는데 안 할 수 있습니까? 뭐 내가 어떤 다른 일에서 실수했어요? 그러면 밤늦게라도 와서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시니어에게 있어서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오너십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니어 직장인 정도가 되면요, 어떤 책임감에 의해서 회사 내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의 일부를 참여하긴 합니다만 주요 특징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무에는 능숙하지만 자기 방식이 고착화되죠. 팀 전체의 영향력이 있어서 리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입이나 주니어에 비해서 실수 노출은 적지만 한 번 실수했다. 그럼 파급력이 크죠. 그래서 일 처리 자체의 실수보다는 판단, 조율, 리더십의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니어의 실수는 뭐가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예요. 신입사원의 실수가 눈에 보이는 실수지만 관리자들의 실수는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 말 실수한 거 눈에 보입니까? 뭔가 의사결정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어떤 기회를 놓쳤어요. 이 시니어의 실수인 거죠. 그건 눈에 안 보입니다. 조직 내에서 시니어들이 실수해버리면 큰 실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니어들, 7년차 이상의 직원들은 이상의 직원들의 경우는 고착된 방식, 책임을 시스템 관점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측면들을 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 본부장님, 이거 본부장님 방식으로 하면 무난하긴 한데 만약 다른 직원이 이 업무를 맡으면 어디서 맡길 것 같아요? 한번 초심자 관점으로 루키스마트라는 단어 이럴 때 쓰시는 겁니다. 루키스마트입니다. 이게 반대말이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이고 앞쪽에 진부화된 베테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테랑, 중요하죠. 숙련가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베테랑의 단점이 뭐예요? 변화하지 않고 과거에 기대하고 만남의 옛날 이야기하고 과거의 영광에 기대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것이 베테랑들의 가진 부정적 측면이죠. 루키는 또 뭡니까? 열심히 하죠. 새롭게 배우죠. 다만 좌충우돌 하잖아요. 그래서 루키가 되되 스마트하게 루키가 돼야 된다. 우리 리즈 와이즈먼이 루키 스마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해 준 거 아닙니까? 가인즈 캠퍼스에서 제가 한 강의가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착화된 방식을 깨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